네, 여러분. 드디어 26년 정부 지원 사업 통합 공고가 나왔습니다. 2026년 정부 부처 및 지자체의 창업 지원 사업 통합 공고를 좀 살펴보면요. 창업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발표가 되었고요. 자, 세부안을 한번 살펴보면 26년에 15개 중앙부처 88개 사업이 움직일 예정에 있고요. 17개 광역지자체 209개 사업, 그리고 79개 기초지자체에서 211개의 지원 사업이 움직일 예정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25년에는요, 이 지원사업 통합 공고상의 총 예산이 3조 2,940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26년에는 이보다 조금 늘어난 3조 4,645억 원, 그러니까 1,705억 원이 증가된 예산이 올해 창업 기업들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좀 더 세부안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큰 변화들이 조금 있습니다. 첫 번째로 25년에는 융자부, 그러니까 갚아야 하는 대출 부분이 1조 5,552억 원이었어요. 자, 그런데 26년은 융자 부분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1조 4,245억 원으로 조금 줄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다른 영역들, 돈을 갚아야 되는 대출부가 아니라, 융자부가 아니라 그 외에 사업화, 시설 공간 보육, 멘토링, 컨설팅, 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25년에는 9,562억 원이었는데 올해 26년에는 1조 146억 원으로 소폭이지만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들 어려운 경기에 자, 돈을 갚는 건 조금 줄이고 조금 더 많은 정책과 지원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과 중소기업들을 돕겠다라는 정책적 방향이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네, 기관별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작년과 동일하게 중소기업부, 과기부, 문체부 순으로 예산이 배치되어 있고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25년에는 서울시, 경기도, 경남 이렇게 흘러가는 순이었는데 올해는 경남도가 조금 더 많은 예산이 배치가 되어서 기관별 현황으로는 서울, 경남, 경기, 경북 순으로 네, 지자체의 그 지원사업 예산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여기 한번 검토해 보시면 지금 시청하시는 대표님들의 사업 영위 지역에 맞춰서 지자체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예비 사업자다 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돌아오는 26년에 좀 더 많은 예산과 그리고 예산 지원 사업들이 움직이는 그런 지역들을 타겟해서 인근 지역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업들 세부안을 한번 살펴보면요. 중앙부처 내용으로 우선 많이들 알고 계시는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성공 패키지 등의 청창사라고 부르죠. 자,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면 아주 큰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업 공고일인데요. 예창패, 초창패, 청창사가 예년에는 1월에 공고가 나는 그런 사업들이었어요. 그래서 1월이 되어서 그 사업 공고 났나 찾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26년 사업 공고일은 언제라고요? 25년 12월 이번 달에 공고가 날 예정입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언제 나려나요? 네, 혹시 시기가 예년과 다르게 조금 당겨져 있으니까 꼭 체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떤 변화를 지금 리드하고 있냐? 지난번에 저희 그 지원사업 전략연구소 영상에서 저희가 큰 26년의 사업 변화가 크게 있습니다라는 안내를 드렸던 영상이 있었는데요. 그 영상에서 예산이 역대급 예산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첫 번째로 플랫폼 단일화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정보를 찾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네,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네, 중소기업 통합 지원 플랫폼이라는 가칭이긴 합니다만은 네, 여기로 그 많은 주무관청 정부 부처들이 지원 사업을 한 곳에 네, 정보를 제공할 예정에 있다. 이런 내용 드렸고요.
그리고 서류가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라는 설명도 드렸죠. 지원사업 하나를 하기 위해서 내야 되는 그 10개, 20개 되는 많은 서류들이 디지털화 되면서 온라인에서 클릭으로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 그 주무관청이 직접 그런 서류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들이 갖추어질 예정이다. 이런 설명들 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업 기간이 연장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첫 번째 움직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1월에 공고가 나는 경우에는요. 1월에 공고가 나면 2월, 3월쯤에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심사하고 선정 대상자를 결정한 다음 4월쯤에 협약식을 하고요. 5월쯤부터 4월 말 5월쯤부터 사업 수행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11월 원래는 12월까지 하면 되지만 정산이라는 걸 해야 하다 보니까 11월에 사업이 마감되고 12월, 15일까지 예산 정산을 마감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예산을 주는 주무관청 입장에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수행하고 KPI를 달성해와 이렇게 해서 1년짜리 예산을 주는데 받으시는 우리 대표님들은 어떠세요? 5월쯤 시작해서 11월까지 사업인데 몇 달 동안요? 6개월 동안 뭔가 결과물을 내고 막 목표에 도달하고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짧은 이 수행 기간이 벽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사업 수행 가능 기간을 연장하겠다라는 그 보도 자료들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돼서 이번에 사업 공고일이 어떻게 됐다고요? 12월로 나왔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2월에 나왔다는 건 1월 또는 2월 이 중에 평가를 다 마무리하겠다. 그래서 적어도 2월 말 3월에는 사업 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한 2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의 사업 수행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혹시 이 지원 사업을 따서 수행을 하시는 그 과정에서 너무나 짧은 기간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으실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이 정책 공고, 통합 공고와 함께 확인이 가능해졌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부 지원 사업들 중에서 한 1, 2, 3월 상반기에 빠르게 준비하셔야 되는 몇몇 개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많이들 기다리고 계셨던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25년에 많은 대표님들께서 경기 침체 이런 어려움으로 사업체를 문을 닫으시거나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재도전 성공 패키지 반드시 체크하셔야죠.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도전 성공 패키지는 사업 공고일이 2025년 12월입니다. 꼭 체크하셔서 놓치시지 않도록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지원사업 전략연구소 함께 해주시는 많은 대표님들께서 에코, 환경 쪽 하시는 분 있으시고 농식품 있으세요. 그래서 앞쪽에 배치해봤는데요. 에코 스타트업 지원 사업이 사업 공고일이 1월입니다. 1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12월. 오늘 12월 이제 그 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 사업 공고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 사업과 청년식품 창업 성장 지원 사업들이 1월에 공고가 납니다. 이 농식품 관련된 벤처 육성 라인업은요, 저희 대표님들 중에 선정되신 분들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농식품이나 이런 식품 클러스터 쪽이 좋은 점이 장기 지원 사업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씩 5년을 지원하는 그런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단기 지원 사업 말고 장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한 지원을 받아보시는 전략들도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도 많은 영상들이 보여지고 있지만 문화예술, 스포츠 하시는 우리 대표님들 집중하세요. 예술 분야 창업기업 지원 사업도 1월 말 또는 2월 초에 사업 공고가 될 예정이고요. 스포츠 창업 지원도 3월 안에 공고가 날 예정입니다. 예술 분야 같은 경우에 클래식한 그런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전통 문화를 타겟하시는 우리 대표님들 3월에서 4월 정도에
사업 공고가 날 예정이니까 네, 꼭 체크하셔서 네, 그 지원 일자들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K-스타트업의 사업 공고일은 1월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대표님들 중에 여성 대표님들 집중하세요. 여성 창업 엑셀러레이팅은 여성 창업자를 발굴 육성하는 어떻게 보면 여성 대표님들만 참여하실 수 있는 대회이다 보니까 선정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는 도전이지 않을까. 사업 공고일 1월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 컨설팅 받으신 대표님들 중에 네, 관광벤처 준비하시는 대표님들 있으시죠? 네, 그래서 타겟되어 있고 구체화되어 있는 그 아이템들 잘 살리셔서 2월입니다. 사업 공고일 2월. 네. 저희가 19일 날 네, 나온 통합 공고 서류를 가지고 지금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서류가 오타였나 봐요. 25년 2월이라고 적혀 있네요. 네. 26년 2월인가 봅니다. 네. 그래서 네, 관광 분야, 요새 관광 분야, 반려견 분야 준비하시는 대표님들도 많으시고 정책적으로 지원 사업들도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네. 그런 분야 준비하시는 분들 2월이니까 네, 요 기간 잘 준비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들은 예비 창업자 대표님들께서 도전하실 수 있는 예비 리그들을 위주로 네, 설명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사업 영역을 진행하고 계시는 초기 창업 대표님들, 예비 창업 대표님들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혹시라도 내가 그 진행하고 있는 사업 분야, 이런 분야의 정보가 조금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네, 더보기 설명란에 들어오셔서 오픈톡방에 자료 요청을 하시거나 질문 주시면 해당 사업과 관련돼서 네, 정보들을 더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 중앙부처가 진행하는 것들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진행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부터 하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지원사업전략연구소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비창업 패키지요. 그 대표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예비창업 패키지 어떤가요? 작년 기준으로 490억 원, 그 다음에 748명 규모의 지원을 했죠.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455억 원, 490개사 내외 지원을 했어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대표님들께서 처음 저희한테 문의를 주실 때 그런 이야기들 하세요. 예창폐하고 싶어요. 아니면 청창사 하고 싶어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이제 그 지원 사업 하면 예창폐. 약간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예창폐와 초창폐를 첫 진입하는 지원 사업을 처음 해보시는 대표님들께서 하시기에는 저희가 조금 연습이 더 된 다음에 해보시면 어떨까요? 초창폐는 3년차까지 가능하니까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큰 규모의 예산이 움직이고 지원 개수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살펴보신 적 있나요?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창폐는 지역별로 편차폭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10대 1, 초창폐는 기간별로 26대 1까지. 자, 지역별로 잠깐 보시면은요. 서울은 30대 1 이상.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한 10에서 15대 1 정도. 이렇게 높은 경쟁률을 보임은 물론이고, 그리고 기술을 좀 장착하신 그런 대표님들이 유리하세요. 자, 그런데 소상공인 대표님들, 자, 막 IT 기술, AI 기술, 그런 잘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페이퍼를 써보신 경험도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표님들께서 비슷한 색깔의 좀 더 선정 가능성 높은 사업을 타겟한다 하시면 지자체 사업부터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너무나 쉽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중앙부처 사업은 되게 어렵고 지자체 사업은 쉽냐? 그렇진 않고 사실 지원 사업은 처음 하실 때 모두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첫 단추를 꿰신 대표님이라면 페이퍼를 내가 많이 고민하고 구체화한 페이퍼를 하나쯤 들고 있는 대표님이라면 그 구체화된 고민들이 밀어주는 힘이 생겨서 그 다음은 조금 수월하게 가실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그런 예비리그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은요. 여기 보시는 대로 창업 아이디어 공모 지원 계획, 여기 보시면 광역시 지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울산 창업 U 시리즈라고 해서 울산 지역도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을
사업 가능성을 검증해 나가는 그런 그 예비 리그에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음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맞춤형 창업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안양 같은 경우에는 창업기업 엑셀러레이팅 이라고 해서 사업화 자금을 1,000만 원씩 20개사에 지원하는 그런 초기 사업화 자금을 돕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자, 2월에 광명시는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사업화 자금 지원 사업이 있고요. 안성 같은 경우에도 안성 맞춤 창업통합 지원 사업. 자, 가평군도 첫 출발 응원 창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자, 하물며 여기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타이틀을 달고 인테리어비도 지원할게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가평에 사시는 대표님 집중하세요. 네, 그래서 사실 인테리어를 타겟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가진 사업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테리어를 처음 오픈하실 때 인테리어 자금을 확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네, 인테리어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로컬화 사업들을 집중해 보시면 처음 사업을 시작하실 때 도움을 받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포항시 예비 창업과 육상 사업 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가이신 청년 대표님들 집중해서 교육을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사업화 지원을 받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청년분들, 우리 청년 대표님들 올해는 조금 더 많은 청년 타겟 지원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핏하게 맞아진 맞춤형 지원 사업에 들어가시면 아까 여성 지원 사업처럼 여성 대표님들 지원하는 그 지원 사업처럼 청년 대표님들을 지원하는 지원 사업에 들어가시면 아무래도 참여자의 가이드라인이 세워져 있다 보니까 경쟁률을 조금 낮춘 그런 걸음들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026년 통합공고가 이제 나와서 많은 분들이 정보를 확보하고 다음 26년 지원사업 선정을 위해서 전략을 세우기 시작하실 텐데요. 앞서 보여드린 대로 경쟁률이라는 게 지원사업이 예전에 저희 팀이 처음 지원사업을 하고 이럴 때는 지원사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하기가 선정되기가 수월했지 않았을까. 그리고 AI나 기술 분야도 그때는 지금만큼 많이 고도화되어 있지 않았다 보니까 저희가 가졌던 이 소소한 기술력도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더 고도화되고 더 높아진 그런 능력치로 경쟁해야 하는 이 지원 사업의 경쟁률, 이 경쟁률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지역별로 그다음에 그 지원 사업별로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쟁률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전략과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사업 전략연구소가 책을 쓴 바 있는데요. 1에서 5권까지가 있는데 2, 3, 4, 5권은 저희 컨설팅을 받으시는 대표님들이 교육단에서 그 내용들을 학습하도록 돕고 있고요. 1권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도서관이나 아니면 판매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이 내용 중에 어떤 부분들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요. 네. 그 가산점 공식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시처럼 지원 사업도 사실 굉장히 작은 점수 보폭에서 당락이 갈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행정 절차, 사업자 등록을 하는 첫 절차 또는 그 첫걸음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도 가산점을 또는 내가 좀 더 잘 될 수 있는 성공 원칙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많은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에 처음 들어오실 때 대표님들이 처음 컨설팅 문의 오시면 제일 먼저 물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러면 페이퍼를 같이 써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님이 사업은 대표님이 제일 잘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사업 전략연구소는 이런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대표님 스스로 그 양식들을 채워나가고 그 양식이 훨씬 더 힘있어지고 매력적이어 보이는 그런 결과물들을 생성하시도록 돕고 있는데요.
이 책은 저희 강의를 듣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런 절차적인 요소에서 잡을 수 있는 전략들을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1권은 시중에서 구매 가능하시도록 네, 오픈을 해두었으니까요. 이걸 통해서 네, 확보 가능한 가산점들, 크게는 3점, 뭐 5점까지도 확보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네, 전략적으로 잡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월, 2월, 3월 이 단기간 뭔가 양식을 해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준비할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네, 저희 공인인 탈출 프로젝트 통해서 뭔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학습하고 그런 다음에 지식적으로 좀 단단해진 다음에 아이템이 좀 더 구체화된 다음에 내가 이 선정 가능성 높은 페이퍼를 제출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굳이 강의를 들으시지 않더라도 아래 더보기 설명란에 네, 오픈 톡방을 통해서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네, 무료 라이브 클래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셔서 Q&A 시간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도움되는 네, 그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꼼꼼히 자료 검토하셔서 네, 26년에 대표님들께서 진행하시는 모든 페이퍼가 선정되실 수 있기를 응원하면서 지원사업 전략연구소는 더 돈 되고 더 힘든 영상으로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